일반 상대성 이론. 물리원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웠단 말이야. 그죠?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론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한마디로 본인의 재해석하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요? 좋아. 세리부터 한번 지금 자기만의 해석 각자의 해석. 특수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어떻게 됩니까? 네. 특수한 상대성 이론입니다. 정확한. 좋아. 범위부터 해볼까요? 제가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한마디로 본인의 언어로 표현을 해봅니다. 제가 방송으로 가가지고 이 시간 그건 아니고 그냥 원래 그랬어요. 그렇지. 너희들은 많이 배웠고 이걸 이해했고 문제도 풀 수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이게 표현하는 학생들이 드물단 말이야. 드문데 그 정도까지 공부를 했다. 얘기해보세요.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세린이의 표현. 길게 표현해도 됩니다. 광속이 그러니까 어떤 수식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그 물리적 상황이 있다고 할 때, 광속하고 시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변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일반적으로는 앞에 있는 V가 변해야 맞겠지만 시간이 일정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시간이 변할 수도 있다. 변할 수도 있다. 변한다. 시간이 변화. 근데 V는 T-분의 S인데 거기서 V가 C잖아요. 광속으로 가니까 광속은 다른 거 영향을 안 받으니까 오히려 시간과 거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보다 보면서 좀 더 거의 내가 그렇죠. 표현한 게 약간 뭔가 물리적 오류가 있네? 그러면 약간 바꿔서 선생님 좀 더 수정하고 하면서 본인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이제 너희들이 면접에서 바로 물어봤을 때 상대성 이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분명 물어볼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하다가 상대성 이론 관련된 나왔어. 그럼 분명 말할 거면 상대성 이론이 뭡니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때 당황해서 하지 말고 아주 V는 T-분의 S인데 자신 있게 말해주면 돼. C인데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상대성 이론이 뭐냐? 짧게 핵심만 이제 설명을 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두 물체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즉 속도가 다를 때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두 관측자의 측정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또 길이가 달라지고 시간과 길이가 절대적이지 않고 관측자에 따라서 달리 측정되는 현상, 이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정답을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각자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되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결국 그렇게 하려면 정리를 해야죠. 필기를 해야 됩니다. 필기를 해서 자신만의 노트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는 상황에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1905년도에 특허청에 있는 특허청 공무원이던 시절에 그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했어. 논문을 발표했던 거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는 상황이 아닌 가속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 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가속 운동하는 상황, 속도가 변하는 운동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서 한 건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 가속 운동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등가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등가의 원리. 이 등가의 원리라고 하는 건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자화자찬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이건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발한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데 등가의 원리, 뭐가 같은 가치라는 얘기죠. 뭐가 같냐? 중력과 관성력이 서로 구별할 수 없이 같다라고 하는 게 등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 일반 상승이는 가장 핵심은 뭐냐? 등가의 원리다. 즉 중력과 관성이 같다는 거다. 그러면 중력은 뭔지 우리가 잘 아니까 관성력이 뭔지 배우는 파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 상승 이론 이 파트는 관성력이 뭔지 배우는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성력. 자, 관성, 선생님 저 관성 아는데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아닙니까? 그러면 관성력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힘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성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이걸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관성력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을 표현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버스죠? 버스가 이렇게 갑니다. 가속도 운동합니다.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에 천장에 추가 매달려 있어. 근데 버스가 쭉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질 텐데. 그렇지. 버스가 출발할 때죠. 이게 버스가 지속적으로 가속 운동하기는 실제 현상에서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거든. 근데 버스가 출발할 때 그 상황 알잖아요, 그죠? 버스가 멈춰있다가 빙 출발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이 꽤 오랫동안 쭉 지속된다고 해봐. 갑자기 아저씨가 갑자기 레이서 카레이서에 그 욕구가 막 발동해가지고 윙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몸이 계속 쭉 뒤로 기울어져 있겠지. 천장에 매달린 추는 어떻게 될까요? 천장에 매달린 추는 뒤로 계속 쭉 기울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실제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끝나버리지만 쭉 오랫동안 쭉 지속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추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관찰합니다. 두 사람이 관찰해. 버스 안에 의자에 앉아있는 관찰자. 버스 안에 앉아있는 이 관찰자도 관성력 받으니까 몸이 딱 기울어질 텐데 버스에 의해서 밀착돼서 정지한 상태로 있겠죠. 이 사람 A라는 관찰자가 이 추를 관찰할 때와 버스 밖에 있는 이 B라는 관찰자가 이 추를 관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 추는 어떤 힘을 받고 있을까요? 이 추가 받고 추의 질량은 m입니다. 중력. 중력을 받고 있겠지. 당연히 지구에 있으니까 중력을 받을 겁니다. 중력 mg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력을 받겠지.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실에 매달려 있고 실이 팽팽하게 되니까 실의 장력 t를 받을 겁니다. A에서는 그 버스도 저기랑 똑같이 버스의 힘을 아닌가? 아니요. 다시 해봐. A는 관찰자일 뿐이야. 관찰자인데 버스의 안에 있는 관찰자야. 버스에 단단히 붙어 있어. 버스와 혼연일체가 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뒤로 가는 거 보고 힘이 있을까? 아, 뒤로 가는 거, 이 과정이 있겠죠. 처음에 출발할 때. 근데 그거 과정 생각하지 말고 멈춰있다가 슉 뒤로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뒤로 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거지. 그 상황을 보는 거야. 여기서 뒤로 갈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 있는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든. 기사 아저씨가 악셀을 계속 밟으면 쑥 빨라질 테고 기울어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거야. 안에 있는 사람 몸 뒤로 쭉 기울어져 있을 텐데 그건 지금 이게 안 나와 있는 거고. 가속도 자, 그래서 뭐 할 말 있습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일정하게 일정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일정한 가속도, 즉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라는 거야. 그 기울어진 상황을 관찰해. A도 관찰하고 B도 관찰합니다. 자, 근데 어떤 힘이 작용할지를 생각해보면 추에는 중력 작용할 거야. 그 다음에 장력 작용할 거야. 실이 팽팽하게 유지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힘이 없네. 그죠? 실제 작용하는 힘, 공기 저항력 뭐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서 똑같아요. 알짜 힘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네. 알짜 힘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속도 하겠네. 이 가속도는 버스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버스의 가속도랑 이 추의 가속도는 같겠네.
이 추의 질량은 m이고 버스의 가속도 a니까 추의 가속도 a가 돼서 ma라고 하는 가속도 운동할 ma라고 하는 알짜임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돼.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냐면 네. 누구 입장에서 설명할까요? 관찰자. B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B라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추가 버스랑 같이 쭉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하니까 여기서 뭐 다른 이상한 힘 같은 거 도입하지 않았죠. B라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실제 작용하는 힘, 중력과 장력 두 개의 실제 힘을 이용해서 알짜임을 구하고 그 알짜임에서 가속 운동한다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A라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 이 추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버스가 쭉 가속 운동할 때 A 입장에서 추를 관찰해 보면 추가 이렇게 쫙 기울어진 상태로 가만히 정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A 입장에서 이 추는 운동 상태가 뭐야? 정지 상태야. 즉 알짜임이 어떤 상태야? 0인 상태죠. A 입장에서 알짜임이 0인 상태야. 근데 B 입장에서 A 아니잖아. 입장에서도 중력 실제임 받고 장력 실제임 받는 거야. 네. 그죠? 그런데 알짜임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도 두 개 더한 실제임 두 개를 더한 이 MA랑 정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마이너스 MA라는 걸 받아서 요거 두 개가 상쇄돼서 가만히 정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A 입장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A의 입장에서 이 물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힘입니다. 근데 이 힘이 무슨 힘이냐? 관성력. 가상의 힘입니다. 실제 힘이 아니야. 이런 힘이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상의 힘입니다. 실제 힘이 아니라 가상의 힘이 도입하는 거고 따라서 가상의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의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적용되지도 않아요. 이 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A 입장에서 도입하는 가상의 힘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관성력이라고 한다. 근데 요 A는 지금 운동 상태가 어떠냐? A는 버스와 마찬가지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예요.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A거든요. 가속 운동하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도입하는 가상의 힘 이걸 관성력이라고 한다. 라는 거야. 관성력의 정의는 외워놔야 되겠죠?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도입하는 가상의 힘 이걸 관성력이라고 한다. A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가만히 있어 보인다. 그렇죠. A 입장에서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B 입장에서는 버스랑 같은 가속으로 쫙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자, 상현이 관성력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관성력의 정의? 내부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 같은 관성계 내에 존재하는 관찰자가 특정한 물체의 운동을 볼 때 그 운동에 실제로 가해지는 힘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상의 힘.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어. 이렇게 이미 자신의 표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다듬어가고 뭐 군더더기 표현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외워야죠. 결국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 운동이라고 하죠. 이건 방향은 그대로인데 빠르기가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속 운동 중에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계속 변하는 그런 가속 운동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그렇죠? 그렇지, 원운동. 가속 운동 중에 원운동도 가속 운동이란 말이야. 근데 속도는 그대로예요. 속도의 크기, 빠르기는 그대로예요. 등속 운동이 그렇잖아요.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계속해서 바뀌는 운동이 원운동이고 그것도 속도가 변하는 가속 운동이에요. 그 가속의 방향은 원이 중심화해야 되고 그럼 어떤 관찰자가 원운동을 한다면 그 원운동하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도
뭔가 그게 원심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 원심력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원심력은 여기다 설명해 볼까요? 원심력이라는 게 뭐냐? 이게 원심력입니다. 가상의 힘인데 왜 실제로 그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의 가상의 힘인데 왜 그게 실제로 물리법칙에 영향을 줘요? 관성 때문인데요. 관성 때문에. 자, 원심력 우선 설명하고 그 성현이 질문 한번 대답을 해볼 텐데, 자, 이번에도 원판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원판이 있습니다. 네. 원판이 있고 원판의 중심에 막대에 딱 꽂혀 있습니다. 막대에 딱 꽂혀 있고 이 막대에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수철 끝에 물체가 이렇게 무거운 추가 다 있습니다. 이걸 뱅글 회전시킵니다. 회전시켜. 그러면 용수철이 어떻게 될 것 같지, 세대님? 늘어나요. 늘어날 것 같죠? 이걸 회전시키니까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돌 것 같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상황을 원판 위에 붙어있는 A가 관찰한 거랑 원판 밖에 서 있는 B가 관찰한 거랑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용수철이 늘어났습니다. 용수철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탄성력이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 추에 적용하는 탄성이 적용한다는 얘기야. 추에 적용하는 탄성이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B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물체의 탄성력이 작용해서 이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돌고 있구나 하는 설명하는 거야. 탄성력, B 입장에서는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뱅글뱅글 원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설명하는 게 B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A 입장에서 보면 A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용수철이 늘어나 있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죠? 즉 탄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A 입장에 봤을 때도. 그런데 A 입장에서 보면 이 추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 딱 서서 A가 A 입장에서 이 추를 딱 보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A 입장에서 이 추가 어떤 상태입니까? 무전 상태. 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그렇지. 자기가 기준계인 거야.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를 기준계로 봤을 때 추가 지금 가만히 정지 있단 말이야.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A를 여기다 그리고 A가 이걸 추를 딱 보고 있어. 근데 A 입장에서 이 추는 어떤 상태냐면 정지 상태야. 어떤 힘과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쪽 방향 힘과 이쪽 방향의 또 다른 어떤 힘. 이쪽 방에 또 다른 어떤 힘이 두 개가 근데 요 탄성력이 90 역할을 하니까 이 90력은 R분의 MV제곱을 쓸 수 있겠죠. 90력은 무조건 R분의 MV제곱이잖아요. 근데 요 크기랑 똑같은 크기의 마이너스 R분의 MV제곱이 이쪽 방에 적용해서 이게 가만히 정지해 있구나 라고 설명하는 게 A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요 힘은 실제 힘이 아닌 가상의 힘이고 이러한 관성력을 특별히 뭐라고 불러준다? 원심력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래서 원심력식과 구심력식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R분의 M제곱, R분의 M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방향은 정반대죠. 구심력식은 R자임이고 원의 중심방을 향하고 원심력식은 그 R자임, 그 실제 힘과 정반대 방향에 잠깐만. 바깥쪽 방향으로. 그러면 그 밖에서 관찰하면 원심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연하죠.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밖에 있는 사람 다시 하는 거면 밖에 있는 B 입장에서는 이거 없어. 네. 90력만 있어. 그러니까 무슨 운동해? 등소건 운동하는 거야. 안으로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또 임피투스의 개념을 계속 이게 쉽사리 잘 바뀌지 않아. 지금 상현이 입장 이거야. 상현 입장은 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쪽 힘을 받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잖아요. 이쪽에 힘만 있으면 지금 상현이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지금. 네. 자,
이쪽 방향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힘을 받으면 방향만 바뀔 뿐입니다. 근데 방향 바뀌었는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데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쪽 방향 힘을 받으면 방향이 느려지면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방향이 꺾일 수가 있지. 원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만 힘이 작용하면 방향만 바뀌는 것이지 빨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는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공기저항, 이제 인공위성이 돌 때, 인공위성이 공기저항을 받는다고 해봐. 그럼 수평과의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땐 쭉 해서 꽝 충돌하겠지. 그런데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방향만 바뀌면서 둔다는 거야. 그래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면 B 입장에서는 그냥 원운동하는 거야. 이 구심력만 받아서 원운동하는 거야. 그런데 A 입장에서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뤄서 정지해 있는 거지.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해볼까요? 원심력과 관성력은 그럼 어떤 관계냐? 원심력이라는 힘과 이 단어의 의미와 그 다음에 관성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관계, 이 분야의 단어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저 원운동 같은 거예요. 같은 말, 애령이 이 두 개 같다. 애령이 진짜. 또 다른 사람. 이 두 개는 정반대다. 또 다른 어떤 김철수의 의견. 또 다른 두 개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자, 관성력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관성력의 정의가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물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가상의 의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찰자가 가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찰자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했을 때는 관성력이라는 걸 도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관찰자가 여기서 버스 이 B가 이쪽으로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했거나 그러면 이 관성력이라는 걸 도입할 필요 없이 물체 운동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등속 운동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관찰자 가속 운동에 A처럼 이렇게 가속 운동하면 관성력을 도입해서 설명해 줘야 돼. 그런데 그 가속 운동 중에 특별하게 원운동이라는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가 원운동이라는 운동을 해. 여러 가지 가속 운동 중에 그때 그 관찰자 입장에 설명하는 그 관찰자 입장에 도입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봐야지. 원심력이 이만큼의 범위를 차지한다고 하죠. 관성력은 더 큰 범위다. 관성이 더 큰 범위에 해당하죠. 원심력이 관성력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원심력은 관성력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심력은 관성력의 일종이다. 엄청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선생님, 그러면 애기처럼 안에서 관찰할 때는 요거 아니 그 왼쪽에 있는 요거 네. 그러면 저기에서는 얘가 V의 속도로 지금 계속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 자기가 네. 그렇지. 자기는 자기가 원운동하고 있는지 등속운동하고 있는지 속도 얼마나 가고 있는지 네. 그거를 모른다고. 자기 지구도 봐보세요. 지구도 실제로는 운동하고 있죠. 지구 지표면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뭐라고 생각하는? 간판이 정지해 있네 라고 생각하잖아. 네. 그래서 요놈이 위로 올라가는 정지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네 라고 보지만 우주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거 뭐로 보는 거야? 이동하는 수평 방향의 지구의 자전 속도 포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관찰할 거 아니야. 네. 우주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네, 잠깐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준기인 거야. 이 A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이 기준기야.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구심력 발생한다는 걸 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심력 왜 발생하는 거예요? 원으로 안 움직이는데?
영수철이 늘어나 있으니까 이 90력, 이 탄성력이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 구심력이 아니라 탄성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도 맞아. 상의 말도 맞습니다. A 입장에서는 뭐 원운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네. 그냥 영수철이 늘어나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 힘을 받고 있는 게 확실하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상태로 정지해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이게 상태에서 고무줄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늘어나 있어 이게. 늘어나 있다라는 거는 원래 같은 다시 줄어들었는데 안 줄어드는 거 보니까 원심력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렇지. 이게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 이쪽 힘이 있어. 근데 이쪽 힘만 있다고 한다면 얘를 다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또 다른 힘이 이렇게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설명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 우리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뭐 똑같은 건데 이쪽으로 힘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돼. 자 그러면 이 힘은 뭐냐 도대체. 이 힘은 아까 상희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이 힘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이 관성력은 관성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커브길을 돌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커브길을 돌면 원심력은 어디로 생길까요? 마찰나에 지 반대로 그렇지. 원궤도 바깥으로 생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너희들 커브길 돌 때 어떻게 돼? 몸이 이 커브길 바깥으로 쏠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부러 옆에 있는 여학생한테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예? 야 이렇게 가는데 왜 이놈이 바깥쪽으로 쏠리냐. 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성의 방향은 이 직선방을 가려고 하겠지. 그런데 버스가 어떻게 되냐? 버스가 이렇게 이 버스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커브를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 A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 벽 자체가 다가온 거야. 그래서 A는 이 벽에 충돌하려고 하겠지. 그게 버스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을 받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계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버스가 이렇게 커브를 틀기 때문에 몸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아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왜 받는다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게 왜 수식까지 침범을 해요? 받는 것처럼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수식을 유도하는 거는 이거랑 이 원판에서 돌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버스에서 이제 우리가 수식을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버스 안에서 커브를 도는 버스 안에서 바깥쪽으로 쏠리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건데 사람은 쭉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이렇게 버스라는 벽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몸이 이 선상에 대해서 바깥쪽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 운동 하려고 하는데 충돌할 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바깥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관측하는지에 따라 힘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렇지. 자, 이 관성력의 핵심은 요겁니다. 관성력의 핵심은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야. 뭐야? 관찰자가 핵심이야. 뭐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관찰하는지에 따라 뭔 힘이 작용하는지가 달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관찰자가 핵심입니다. 저 원운동에서 B가 관측하면 얘가 이동하는 힘이랑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탄성력이랑 균형을 맞춘다 보는 건데 이게 안에서 관측을 하면 원심력이랑 안에 잡아당긴 탄성력이랑 균형을 맞춘다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맞고 첫 번째 B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움직이는 등속 원운동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등속 원운동하는 V랑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안에 있는 구심력이랑 균형을 맞춘다 보는 거고. 왜 균형을 맞춰? 일단 아니 이렇게 되니까 튀어나가진 않잖아요. 한쪽은 안 튀어나가고 저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이게 지금 상현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원심력과 구심력이 지금 계속 섞여 있어. 섞여 있어서 B 입장에서는 튀어나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V만 있으면 그냥 쭉 직선운동하는데 근데 애가 그런 설명이었구나. V만 있으면 쭉 직선운동하는데 이게 경로가 꺾여서 오른도하는 이유는 그렇지 중력을 안에 구심력 있으니까 구심력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근데- 인공위성 마냥 음. 너무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상현이 말도 맞고 핵심은 이겁니다. B 입장에서는 그냥 부심력만 생각해라. A 입장에서는 부심력과 원심력을 생각해. 원심력이라는 걸 도입해서 설명해 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고 실제 과고 영재고에 이 원심력, 관성력 개념이 매우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왜 이거 선생님 이거 중등 과정 아니잖아요. 중등 과정 그것도 물리 2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매우 관성이잖아. 극도로 비틀어야 하고 왜 말이 안 돼요? 아니 관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원도하는 상태에서 관성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 근데 이런 다 그냥- 여기까지 이해해줄 수 있어. 그냥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모른 채로 그것만 배우고 하면 그건 떠올리려면 아인슈타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해주면 아니 실제 근데 너희들 중등과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관성에 대한 개념들을 깊이 있게 계속 탐구하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탐구해 보라는 거야. 깊이가 이제 매우 깊이 있다. 치면 그렇지만 이제 등가의 원리는 안 나오죠. 이제 등가의 원리는 이런 입시에 안 나오는 건데 등가의 원리는 별도로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그래서 건데. 다른 걸 전혀 관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 그냥 어딘가에 이제 박혀 있는데 뭔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우주선 타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에 있다 갑자기 이게 딱 쏠렸으면 갑자기 어떤 천체가 접근해서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움직이는 게 가속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 그거야. 선생님 다시 한번 상현이 미리 상현이 배경 지식 아주 훌륭하네요. 어딘가 이 책을 읽었죠? 아니 그렇지. 그걸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로켓입니다. 로켓이 있는데, 로켓이 어떻게 돼 있냐? 로켓은 지금 지구에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로켓 안에 어떻게 돼 있냐? 로켓 안에 이렇게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아주 체육시설이 잘 돼 있는 로켓입니다. 목지가 훌륭한 여기에서 이제 상현이가 로켓 농구를 좋아하나요? 저요? 안 좋아하네? 조금 해. 자, 세린이가 농구 좋아하나요? 살짝 이게 저번에 발이 이렇게 막 근데 뽀사졌던 이유가 농구 때문이에요. 그래, 좋아. 그럼 상현이가 농구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네? 이거 세린이가 농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농구공 이렇게 생겼죠? 자, 농구를 이렇게 합니다. 농구를 하다가 콩콩 뛰어가지고 농구하다가 너무 피곤했어. 농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공을 튕기고 공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포물선도 하는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런 거죠. 네. 농구공의 농구공의 질량을 M이라고 쓸 때 Mg라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우리가 농구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